네, 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를 준비를 하면서 거시적인 뷰는 갖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특히 글로벌 유동성과 물가 관계에 있어서 초점을 좀 맞춰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를 좀 살펴보면 정말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대선이 좀 있었죠.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유동성 공급은 자산 시장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M2 통화량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선 3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정확하게 2024년도를 시작하자마자 통화량이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5년 장기 차트로 봤을 때도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계속 높아왔던 건 맞긴 하지만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2022년도와 23년도, 24년도 초입까지 통화량이 소폭 감소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주식시장이 2023년 동안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들어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그때가 9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10월 초까지 강력하게 상승을 한번 해주고 지금은 어느 정도 내려앉아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했던 이슈는 물가였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연준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12월 18일 차트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FOMC 날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하가 느려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올해 금값이 폭등을 한 것도, 채권 금리가 현재 올라서 채권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것도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번 현재 상태를 좀 보면은 한쪽에는 엄청난 유동성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2024년도 미국 대선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앞으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적 정책 가능성이 현재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분명한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신중한 통화정책 스탠스로 갈 것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마치 좀 줄다리기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높은 물가와 금리가 좀 발목을 같이 잡고 있는 형태이죠. 그러면 2025년도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과연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전국 대표 인민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부양책 실행 방안이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또 1월에 공식 출범하면서 증시의 기대감을 끌어올릴 요인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경기 부양책이 통화 공급 자체를 늘릴 것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계속해서 2025년도도 괴롭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는 아무래도 이 정책적 이슈로 주식시장이 잘 나가다가 금리, 물가 이슈로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S&P 500의 월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코드를 짜서 월별 수익률 통계를 좀 내봤는데요.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월별 수익률을 통계를 좀 낸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이 상승폭이 2, 3, 4, 5, 6월 달에 좀 많이 포진이 된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대 차트로도 보면은 확실히 2, 3, 4, 5, 6, 7, 8 좋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을 정점으로 해서 어쨌든 하락을 하죠. 그래서 내년도도 이런 사이클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내년도 5월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를 좀 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시장의 플레이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포모를 할 게 아니라 현금 보유를 항상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가,
채권 금리가 시장을 괴롭히는 녀석으로 자리를 잡을 텐데, 물가연동 채권의 가격 모멘텀으로 마켓 타이밍을 잡는 HAA 전략이 내년도에도 좀 유의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물가연동 채권의 모멘텀을 보면은 10월을 정점으로 해서 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연동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이 실질 인플레이션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면서 실제로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의 모멘텀이 좋지 않은 걸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현금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권도 좋지가 않고 결국에는 자산 시장도 좋지가 않다면 그 수요는 결국에 금으로 가지 않겠느냐.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면서 금의 가치는 오를 수 있고, 더군다나 채권, 주식이 안 좋으면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면 그거는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내년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물가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물가가 반드시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금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은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로 일정 비중 이상은 좀 담아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